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폭우 피해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 어, 그리고 뭐 새벽에는 윤통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난리가 난 와중에 특히 빨갱이들은 여전히, 어, 윤통을 또 물고 씹고 뜯고 있죠. 그러다가 또 김혜겸이는 뭐 예전과는 다르게 재빨리 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막말을 했다가 더 미뤘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장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겠죠. 결국에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그 정치적인 생명 연장과 관련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비단 뭐, 김의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비열한, 비열한 짓이죠, 비열한 짓. 어쨌든 지금 빨갱이들은 뭐, 김건희 그 쇼핑한 거하고, 뭐,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정말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어찌 저리 눈치가 없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죠. 뭐, 지금, 아마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단 뭐, 폭우는 좀 멈춘 것 같고, 부산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비는 그쳤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심하게 비가 내리진 않았고, 어쨌든 또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아직 그, 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니까, 모두들 비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윤통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바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공직사회, 복지부동하는 변화하지 않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래서 보면 이 지금 뭡니까 그 뭐 재난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빨갱이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윤통을 물고 싶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통은 뭐 물고 싶고 뜯든가 말든가 어, 무시하고 이제 윤통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설계했던 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비 그쳤다고 했더니 이제 또 쏟아지기 시작하려나 보네요. 방송 켜자마자부터 조금씩 좀 내리기 시작하네요, 지금. 아무튼,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뭐, 어떤 형태로든 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문제점들을, 매개로 해서 특히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그, 뭡니까, 그, 구실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중대본 회의 때부터 강력한 어떤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재난 상황에서 현장으로 뛰어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펜트만 굴리고 있다고. 전형적인 탁상행지죠, 탁상행지. 그걸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를. 그 와중에 그래 눈치 없이 빨갱이들은 지금 막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죠. 이런 모든 이제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 그 자기들은 모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을 베는 칼이 될 거라는 거. 이걸 아직도 아무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이틀 전인가 나온 기사인데,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이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덜 하긴 합니다만은, 이거, 그런데 웃긴 게 이게, 빨갱이 채널인 미디어오늘에서 이걸 기사를 썼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민주당이 빨갱이 새끼들이 기자들 100여 명을 모아놓고, 뭐 일종의 이제 회식을 했다는 거죠, 회식을. 근데 이 회식을 하면서 나온 발언들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될 만한 어떤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좀 읽어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최한 출입기자단 비공개 오찬에서 출입기자들을 중앙위원급으로 모셔야 한다. 기자들과 우리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해 논란이다. 같은 당 권칠성 수석대변인도 출입기자를 입당 원서만 안 썼지 당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100명에 이르는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를 비보도 전제 오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 보시면 뭐 대표님이 추경 노래를 하셔서 추경으로 이행시로 하겠다며 마지막에 민주당을 위하여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추워도 더워도 경제는 민주당을 위하여라고 했다. 경제는 민주당,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렇죠. 그래,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민주당 빨갱이라고 하면 말이 맞죠. 기자 건배사 답사에 나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과의 관계를 표현했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출입 기자들은 입당 원서만 안 썼지 우리가 당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유대관계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 같이 회복하는 관계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어 참석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제가 대변인 등 당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을 출입하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들은 운명공동체다라며,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잘 돼야지 민주당이 잘 되고 민주당이 잘 되는 게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아까 권칠성 대변인께서 여러분들을 당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당원이 아니라 중앙위원급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빨갱이들아니까, 빨갱이들. 당연히 기자들도 대부분이 빨갱이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만약에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힘에서 출입 기자단을 모아놓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KBS, MBC, YTN, 한글레, 대마이, 대향, 미디어 오늘 프레시안이 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어뜯었을 거 아니에요. 권한유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것도 쓰레기인지가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재난 상황이나 말았거나, 만약에 국힘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좀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그래 보시면 조정식 사무총장은 중앙위원급으로 모시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게 아니라 아까 당원 얘기를 했길래 라고 말했다. 당원 얘기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자 조 총장은 존중해서 언론인을 소통하고 모시겠다는 뜻이죠. 권한유착으로 생각할 건 없다고 답했다. 외부에 알려지건 안 알려지건 100여 명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앙위원급의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자가 아닌 사람은 중앙위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무슨 소리야? 중앙위원급의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자가 아닌 사람은 중앙위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기자가 아닌 사람은 중앙위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묻자. 정확히 무슨 말이지 이거? 조 총장은 당에서 제일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그걸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에서 언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 권한 유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게 얼마나 쓰레기들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루도 한번도 하고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참 근데 이럴 날도 그렇게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국 오늘 아침에 그 항소심 첫 재판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식들 결정을 존중한다. 항소심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명하겠다. 여기 보시면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정gem신 교수의 유죄가 대부분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 그런데 오후에 이제 전해진 소식은 눈코 뜰 새 없어 몰랐다. 자녀 입시 비리 공무 부인하고 있죠. 그래 보세요. 이 얼마나 표리부동한 이중적인 행태입니까? 기자들 앞에서는 성찰하고 또 성찰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해놓고 법정에 들어가서는 난 몰랐다. 이게 빨갱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런 걸 보고서도 전혀 어떤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냐? 하기사 뭐 느껴지는 게 있으면 아직도 그러고 살지는 않겠지. 안타까운 이 새끼들. 그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찰의 그 큰 그림 다 잡아넣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지금 검찰발로 뭐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딱 나오자마자 다들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다음 달 저기 뭡니까? 계속 다음 달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러면 검찰에서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명분이. 아니 뭐 반성한다고 하더니 뭐 법정에서는 뭐 완전 개소리 씨부리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논란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막판에 기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반성한다고 했는데 조금 심한 거 아닌가 하는 동정론이 분명히 일 수 있습니다. 저 빨갱이 물고 빠는 3분의 1에다가 약간 빨갱이 쪽에 경도되어 있는 부분 이 중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약간 경도된 중도층까지 합쳐서 최소 한 40% 정도한테는 동정론이 좀 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놓고 또 기소를 안 해버리면 흔히 말하는 보수라는 쪽에서 또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던져놓은 거죠. 미끼를 던져놓은 거죠. 일단 물고 싶고 뜯어봐 한 달 넘게.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맨날 나와서 그러잖아요. 기소해야 된다. 아니다. 가혹하다. 그래서 이제 또 아니 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맨날 특히 서정우가 예시로 들은 게 그 숙명여고 얘기하잖아요. 미성년자였는데도 그 기소하고 다 해가 집행유예밖에 했다. 계속 한 달을 넘게 떠들어 보세요. 그래놓고 기소를 하면 흔히 말하는 동정여론 같은 게 생길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3분의 1의 그 빨갱이 편들은 죽어난 사람 빨갱이 편들은 3분의 1은 동정을 하겠죠. 근데 그게 다야.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간 거 가지고 이제 또 막 물고 씻고 뜯고 있습니다. 물난리에 컨트롤타워 부재 국가가 없다. 보시면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니 주무장관은 저거들이 탄핵시켰잖아. 아니 저거들이 탄핵을 시켜놓고 자리에 없었대요. 이 미친 새끼들 아냐 이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거 최고위원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명을 한 게 뭐냐면은 당장은 한국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뭐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안 났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사고는 나게 돼 있었던 거고 뭐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물고 씻고 뜯을 거는 뻔한 거고. 그래 뭐 서영교가 이게 대통령 측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물난리로 고통을 겪을 때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고 대통령 부인은 명품 수업을 거닐었다. 이 보세요. 얼마나 이것들이 쓰레기들인지. 아니 그래 그 샤업 간 거는 11일인가? 11일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뭐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간을 막 뒤섞어 가지고 막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 보수 패널로 나오는 새끼들이면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또 안 해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에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다 들어있다며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 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라 해야 한다고 적었다. 우크라이나 간 것에 대해 생적사 사정생 육군대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아주 부적절하다. 러시아를 이미 적대국으로 인정하는 메시지. 국회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생적사 사정생 정신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키라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드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김의겸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관과 같은데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성준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해외 명품 쇼핑이나 즐겼다는 의혹에 책임있게 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성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호객행위로 매장에 들어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보도된 것을 언급. 호객당에 샀으면 호갱이다. 호갱 영부인이 국민을 완전히 호구 취급했다고 일갈했다. 우상호도 뉴스공장에 나와 요즘은 남대문 시장도 호객행위를 잘 안 한다며 많은 국민이 수해 피해로 시름에 잠겨 있는데 있을 수 없는 행실로 빨리 대국민 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민이가 그랬듯이 분명히 말이 나올 걸 알았을 텐데 왜 저랬을까? 그러면 당연히 그 의문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봐야죠. 분명히 논란이 되고 야당에서 물고 씻고 뜯고 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또 저런 분란을 일으키지?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분란을 의도한 건가? 그럼 왜 의도를 하지? 이 정도는 머리를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빨갱이들이 이 선전선동만 할 줄 알았지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대가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윤통은 지금 철저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 서울의 소리하고 그 녹취록만 봐도 녹취 파일만 들어봐도 김건희가 어떤 정도의 인물인지 어느 정도 가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뭔가 있을 거라는, 숨겨진 뭔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을 안 해.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 정말 단순한 새끼들 아닙니까? 단순한 새끼들. 그래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윤통 손바닥 위에, 김건희 손바닥 위에, 한동훈 손바닥 위에 지금 다 위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윤통이 깔아놓은 그 판을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대응하는 방식이. 그리고 그 뭡니까 그래. 그 저기 뭡니까 그 저기 쇼핑을 한 거 관련해서 처음에 저기 기사를 내보낸 데가 인터넷 저 뭐 언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그 더탐사 뉴에 그냥 인터넷 언론 수준이 그냥 쓴 거예요 쓴 거. 아니 그리고 아니 뭐 외국의 그 정상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오면 자주 그 뭡니까 그 뭐 영부인들이나 총리 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인사동 가잖아요. 그럼 뭐 인사동 들러가지고 뭐 하나 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와 그 저 뭡니까 그 인사동에 들러가지고 뭐 이 예술품을 하나 샀다는 둥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언론에서 지금 우리나라 요 빨갱이 새끼들이 물을 뜯듯이 물을 뜯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니까 생각을. 왜 김건희가 분명히 논란이 될 걸 분명히 모르지는 않을 텐데 알면서도 그랬을까? 아유 한심한 새끼들아. 참 안타깝다. 그리 살다 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과는 참 번개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정치 생명하고 직결돼 있다고 느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천명한 것을 두고 이를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빗댔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며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을 하며 이처럼 말했다. 김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윤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뭔가 딱 전선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연대 그리고 독재 전체주의 연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딱 붙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지금 이 전선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더 미쳐 날뛰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통이. 이게 결국에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당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계속 느끼게 된다고요. 국민들이 계속 보도를 접하면서 아니 저 새끼들은
죽어나 사나 북한, 중국, 러시아 편을 드네? 죽어나 사나 북한, 중국, 러시아 편만 드네? 이게 국민들 내리에 계속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알게 모르게 주입되는 게 얼마나 결국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 잘 못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이 되면 무의식 중에 내재된다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 내리에.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하면 빨갱이. 이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 왜 지 새끼들은 허구한 날 북한 편, 중국 편, 러시아 편 만들지? 그걸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윤통이. 어차피 단시간에 이게 막 저 새끼들 빨갱이다 막 이렇게만 몰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계속 북한, 중국, 러시아 편만 들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윤통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이게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모든 빨갱이들의 습성, 우리나라 언론의 습성, 국민들의 습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 내리에 저 새끼들이 빨갱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당장 뭐 말 한마디 하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지금 현재 저쪽으로 빨갱이 편에 완전히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빨갱이들이 극도로 심하게 도발을 하도록 반응을 하도록 윤통이 이제 판을 까는 거죠, 지금. 빨갱이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방향으로 계속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써 빨갱이들이 좀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도록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래. 자유민주주의, 그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제렌스키도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고맙다고. 아니, 그래, 뭐 댓글을 보니까 뭐, 이 빨갱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뭐라더라? 그냥 논리는 똑같아요. 이해찬이가 말했듯이. 아니,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럼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뭡니까, 종편이든 어디서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딱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서정욱이나 뭐 이현종이나 뭐 장해찬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6.25 때, 그 도와줬던 사람들, 그 국가들은 뭐 우리한테 얻어먹을 게 있어서 지금 도와준 거냐고. 이 얘기를 계속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국민들이 들으면 내리에 박히게 되잖아요. 그렇지. 70년 전에 진짜 쥐뿔도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나라 도와줬던 그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가치 하나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젊은 피를 뿌렸는데, 자기 나라의 그 젊은이들의 피를 뿌렸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게 조금씩 주입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에다가, 이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지금 나온 건 66조입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보다 2배, 3배 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우크라이나에 돈도 없는데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니 씨발 돈이 없어도 씨발 거기서 저 뭡니까 그 보리 곡창지대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뭐 저쪽 다 해가지고 이제 저 나토 쪽에 무기, 동유럽하고 이쪽에 무기 엄청나게 팔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나고 복구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한 50년 걸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들어가가지고 대폭 줄일 수도 있죠. 대폭 그 기한을 빠르게 한 10년 뭐 이 정도 10년 15년 정도 만에 만약에 빠르게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되고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효과, 동유럽도 많이 낙후됐잖아요. 그 중동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중동 아프리카 당연히 충분히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빨갱이 새끼들 뭐 우크라이나 뭐 돈이 어디 있다고 뭐 그거 갖다 퍼주냐. 와, 그러니까 그게 이 장사꾼하고 저 사업가 마인드 차이 얘기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뭐 저도 장사칩니다만은 하루 당장 오늘만 보고 이제 사는 게 장사치 아닙니까? 사업가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사업가죠. 당장은 손해가 나더라도. 그래서 그래 뭐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고 뭐 LG가 있고 SK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댓글을 보면 뭐 이해찬이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처음에 그렇게 단추를 깨놓으니까 필요 없어. 당장의 이익이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 중국, 북한 편 들면 당장의 이익이라도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더 우리가 구렁텅이로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의 윤통의 어떤 모든 말과 행보는 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전체주의 이를 정확하게 양분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정확한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정체성을 국민들한테 철저하게 학습시키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내건 정당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당명에도 민주 넣어놓고 이 새끼들 하는 거 보니까 죄다 뭐, 저 빨갱이들, 저 독재 전체주의 하는 놈들만 졸라 물고 빠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널로 나간 것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들은 젊었을 때는 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일궜다고 그걸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훈장 삼아서 지금 이렇게 권력까지 쥐고 흔들어 놓고, 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독재자하고 독재를 하는 전체주의 나라를 그렇게 흠모하냐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내건 국가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도대체 당신을 뭐 하는 그 집단이냐고 한번 물어보라니까. 근데 절대 그러는 것들은 없죠. 한심한 것들. 그리고 산사태 버물리로 찍힌 태양광,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멀쩡한 산을 깎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민둥산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한다고 거짓을 했으니까 산사태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슈화를 해야 돼요. 왜 산사태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태양광 한다고 그 푸르던 산을 갖다가 나무를 다 베어내고 민둥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산불 화재의 위험도 높아졌다. 이 어쩔래 이 빨갱이 새끼들아. 보세요. 이번에는 지금 경북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3063건 태양광 설비가 그럼 물난리 나고 하는 데가 보세요. 전라도가 왜 이리 많아? 이렇게 많다는 이유가 그건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이쪽이 다 몰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았을 거라는 반증이죠, 이게. 뭐, 어떤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이쪽도 아마 감사부터 해가지고 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쇼핑 논란 질문에 정쟁 소지 언급 않겠다. 그거 보세요. 그리고 이걸 그냥 윤통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런 걸로 기자라는 것들이 질문을 하니까 만약에 도어 스태핑을 계속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러면 또 출근하는데 아침에 또 바로 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이런 게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기사라는 것들도 정말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 없잖아요. 오로지 가십거리. 김건희 물고 싶고 뜯는 거. 우리 윤통 물고 싶고 뜯는 거. 그 아까 봤잖아요.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하고 뭐 하고 우리 저기 출입 기자들은 뭐 중앙위원급이다. 우리끼리 잘 붙어가지고 잘 해먹어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기자라는 것들이 대통령실에다가 이게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냉정하게 이게 질문거리가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스태핑 안 하는 거야.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거예요. 해외 순방 가기 전에 외신만 나가지고 그냥 인터뷰 하는 게 다라니까. 그리고 보세요.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 착수 원인 규명하겠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폭우로 인한 침수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 고발,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세요. 이걸 빌미 삼아서 대대적인 이제 감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뭐 여기 오송만 할 게 아니죠. 산사태 난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산사태가 안 났어도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전 지자체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든 사찰을 하든 감찰을 하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갱이들은 생각이 짧으니까 이거 저기 윤통 물어뜯을 좋은 건수다 생각하고 지금 아까 뭐 김희겸이처럼 막 그런 저기 막말에다가 막 이 개소리를 씹으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빨갱이 너희들한테 기회가 아니고 병신아. 지금 윤통이 공직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야 이 병신아. 이게 확실한 명분을 지었잖아. 아니 그래 짐수 피해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어성만 놓고 보면 조금만 더 빨리 통제만 됐으면 지하차도 출입만 통제했으면 사고는 안 났잖아. 인명피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빨갱이 새끼들은 윤통을 물어뜯을 건수다 해가지고 지금 물어뜯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병신들아. 윤통은 이걸 지금 그 문제 삼아가지고 공직사회를 제대로 한번 혁신을 하겠다는 그 의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얘 병신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 정신 차려. 거기다가 뭐 김건희 쇼핑. 아유 병신들아. 그거는 진짜 가시거리밖에 안 된다고. 아휴 참 한심한 새끼들. 진짜 저런 허접한 새끼들이 특히 지난 5년 동안 씨발 나라를 아유 자지우지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지. 아유 쓰레기 새끼들. 그딴 새끼들한테 씨발 휘둘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문재인이 씨발 제대로 문재인이 욕이라도 한마디 한 그 보수 인사들이라 있냐? 아유 한심한 새끼들. 아유 찌질한 새끼들. 그냥 정신 차리는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아. 이건 너희들한테 기회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윤통한테 기회야 이 병신들아. 공직사회를 썩어 빠진 새끼들 다 날릴 수 있는 제로의 기회 아니냐 이 병신아. 그러니까 봐. 바로 씨발 감찰 착수하잖아. 아니 3년 전에 씨발 바로 여기 내 그 저기 요 가게 옆에 초량 지하차도 오늘 요 며칠 계속 나오잖아요. 그 씨발 3명인가 죽었잖아. 그때 씨 그래 물이 들어차가지고 그렇게 3년 전에 일이 있었는데 너 빨갱이 너희들 뭐 했냐 이게 병신들아. 응? 그 사고를 당하고 각 지자체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뭐 매뉴얼이라도 만들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어?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며. 근데 뭐야 지금? 어? 빨갱이 새끼들. 너희들한테 기회가 아니고 이 새끼들아. 윤통한테 지금 기회. 공직사회부터 해가지고 빨갱이 너희들 돌이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 아니냐 이 병신들아. 어휴 멍청한 새끼들. 그리고 윤 대통령 위험지역 제대로 관리 안 돼 사택 키워. 보세요. 이 말에 포함된 의도가 뭐겠어요? 도대체 지난 정부에서 아니 위험지역에 대한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뭐 했노 이게야. 결국에는 또 전쟁군 탓이에요 이것도. 이 얘기는 뭐다?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의 칼바람이 몰아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병신들이 김건희 물어뜯고 아휴 기자라는 것들도 뭐 대통령실에다가 대놔놓고 그 명품 쇼핑이 어떻고. 근데 봐 대응하는 거 정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코멘트 안 할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새끼들. 어휴 한심한 것들. 정부가 다 복구해 주겠다고. 가가지고 오세요. 또 손잡아주면서 걱정 마시라고. 정부가 다 복구해 줄 테니까.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뭐 김건희 뭐 명품이고 뭐고 이거는 쏙 들어간다니까 이 병신들아. 어휴 한심한 새끼들. 진짜 대가리 나쁜 새끼들. 나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한테 평생을 40년을 넘게 쏘가서 살아왔다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분노가 느껴져요. 분노가 느껴져. 이 쓰레기들한테 평생을 쏟아왔다는 게. 아유, 씨. 한심한 새끼들. 아휴, 불쌍한 새끼들.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게 뭐, 빨갱이들한테 그, 물을 뜯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줘가지고, 근데 힘들어질 거다,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한꺼풀 더 뺏겨가지고, 쏙살을 한번 들여다보라니까. 이거는 윤통한테 엄청난 기회라니까요. 이런 엄청난 재난이 났는데 공무원들 다 뭐 하고 있었어?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니, 공무원이라는 새끼들이 재난의 상황에서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제 방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리만 지키고 있었냐고. 현장을 직접 뛰어가고 이 그때그때 선조치 후보고를 해야지. 그 의미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안 한 새끼들 다 잘라내겠다. 복지부동하는 새끼들 다 잘라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방문하게 뭐 어쩌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 가지고 물고 싶고 뜯는 거는 나 빨갱이야. 이 광고하는 거냐. 자유민주 계속 윤통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정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결국에는 니들 스스로 외목을 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될 거라고요. 한심한 새끼들아. 어이 불쌍한 새끼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